네, 선생님들 많이 바쁘시죠? 지금 아마 교실혁명 강사진 연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저 오시고 그래도 많이 오시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원 삼척초등학교 발명교육센터에서 이렇게 파견 근무하시면서 또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시는 우리 오창석 선생님께서 생성형 AI 활용, 시와 및 음악 만들기로 수업 나눔을 해주십니다. 월요일 날 저녁이라 많이 피곤하시고 또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수업 나눔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와주신 선생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창석 선생님은 선생님들을 위한 비영리 플랫폼, 맛있는 AI 수업 파이 플랫폼의 대표십니다. 그리고 수업과 업무를 한 방에 AI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사 생활의 대표 저자시기도 하시고 또 강원 교육과학정보원 또 강사시고 또 AI 교육 생태계 관련 논문도 작성하셨고 또 아이에단 마스터 교환에 또 네이버 소프트웨어야 놀자 티처스랩 연구원이시기도 하고 또 발명교육센터 겸임교사 또 강원권 중심 인공지능 교육 연구의 파이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리튼 선도교사단 강원권 대표 교사시기도 하고 또 강원 융합과학대회 생성형 AI 활용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심사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교실혁명 또 강의여서 많이 바쁘시기도 할 텐데 이렇게 가장 바쁜 시기에 수업 사례 나눔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수업 나눔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선생님들 또 박수 좀 다들 치고 계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창석 선생님 그러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삼척초 발명교육센터 겸임교사 오창석입니다. 앞에 김동영 선생님께서 너무 또 거창하게 말씀을 좀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연수를 진행하면서 저도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좀 한번 좀 저희가 같이 한번 좋은 연수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 지금 해도 될까요? 이 상태에서. 네,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오늘 연수에는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글 아이디, 그리고 리튼 아이디, 그리고 띵커벨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QR코드로 인식을 하셔도 좋고요. 제가 연수 시작하기 전에 띵커벨 접속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띵커벨은요, 그 아이스크림에서 만든 플랫폼이고, 초등에서 특히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랑 같이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서, 띵커벨 입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크롬에 들어가셔서, 네, 화면에 띵커벨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여기에 마크가 TV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띵커벨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접속이 다 되셨으면 채팅창으로 제가 진행 사항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어, 접속하셨으면 1번, 접속하지 못하셨으면 2번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드릴게요. 아유, 김동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띵커벨 입력하시고요. 네,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아이디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잠깐 로그아웃 하고요. 네, 여기 이제 방번호 입력이라고 여기 상단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 로그인 없이도 방번호 입력을 한번 좀 눌러주시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토론 게임이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활용할 플랫폼은 보드예요, 보드. 그래서 보드를 누르시고 여기 있는 방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좀 들어오셨나 봐요. 네. 아, 그리고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3살짜리 꼬맹이를 같이 데리고 있는데요. 조금 소리가 섞여서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선생님.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띵커벨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여기가 띵커벨 화면인데요. 자, 여기에 방번호 입력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번호 입력 칸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시면요.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네,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드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보드 번호는 0999-591입니다. 자, 비밀번호는 1234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닉네임과 성함을 입력하시는 그런 칸이 있고요. 자, 비밀번호를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입장하기 누르시면 비밀번호 1234 닉네임에는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장하기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띵커벨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방 번호는 김동영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0999-591입니다. 네, 방 번호는 혹시 계속 그런 방 번호 확인하라는 창이 뜨면 앞에 이제 어, 띄어서 아, 앞에 한 칸 띄고 이걸 적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칸을 없애주시고 처음부터 공이 나오도록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네. 퀴즈 네, 토론 보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게임인데요. 보드로 네, 클릭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천천히 제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네, 맞습니다. 비밀번호 1234로 하니까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저희 커피 한 잔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저의 모습은 단연코 아니고요. 네, 우리 생성형 AI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어, 오늘 주제는 이제 AI로 시와와 음악 만들기이고요. 약 어, 600m, 가벼운 마음으로 시속 한번,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한번 좀 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노래를 세 개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 세 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사람이 불렀는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불렀는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네, 첫 번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를 곡은 나였어.
없는 바라만 보내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 네. 앞부분에 힌트가 너무 많았죠? 네. 네.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곡입니다. 중간부터 들려드릴게요. 뿌리 깊은 사랑을 이젠 떼어낼 수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만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랑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미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가다가 우리 쭉 생각해봤어.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우와 가까스로 번나 예그 미소들 손을 잡고 네, 선생님, 세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네. 1번 인간인지 아니면 AI인지, 2번 인간인지 AI인지, 3번 AI인지 인간인지, 아, 우리 김동영 선생님처럼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곡은, 음, 인공지능, AI. 음, AI. 인간. 아, 우리 김동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가창력이 좋으신가 봐요. 김동영 선생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AI. 네, 아,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결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곡은 네, 성시경이 나윤건과 같이 부른 인간이 부른 노래입니다. 네, 성시경 곡이었고요. 아, 원래는 나윤건 곡이었는데 네, 성시경이 같이 불렀어요. 성시경 위주로. 네, 두 번째는 AI입니다. 네, BMK의 노래였는데요. 임재범 AI가 부른 노래였고요. 네, 세 번째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선생님? 네, 어, 맞습니다. 퀸,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프레디 머큐리. 네, 세 번째는 헤어지자 말해요. 박재정의 곡을 프레디 머큐리가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들으면 세 번째 곡이 뭔가 좀 발음이 좀 어색하다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연수하다 보면 세 번째 곡을 중간부터 들려드리면 선생님들이 별다른 위압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AI 기술이 여기까지 발달이 되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AI 가수와 같이 AI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AI가 어떠한 음성을 따라하는 것. 네,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딥보이스라 그러죠. 네, 제가 그러면 이제 딥보이스를 넘어서서 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건 바로 뭔가요? 이 사람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죠. 자, 경찰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거짓말입니다. 어, 네. 이거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가짜 사진입니다.
굉장히 좀 리얼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서 해외 언론에서는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이걸 사실처럼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선거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AI로 많이 좀 선거 활동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런 이런 가짜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속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전 대통령 선거 때 AI 윤석열 뭐 이러면서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AI를 활용한 그런 선거 사례가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걸 법제화하는 방향을, 이걸 금지하는 법제화를, 법을 발의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바로 이제 딥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이 영상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세 번째 이제 소라라는 오픈 AI에서 만든 생성형 AI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수준까지 왔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또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회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이 많으셔서 이미 접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로딩이 조금 느려갔고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를 만든 오픈 AI사가 글을 입력하면 내용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으로 만든 애니메이션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생생한데요. 기술의 발달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피부결과 주름, 머리카락까지 마치 실제 사람을 촬영한 것 같지만 인공지능이 순수 창조한 동영상입니다. 멋진 여성이 네온사인과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 6개만으로 생성해낸 겁니다. 이미 멸종한 동물인 매머드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설원을 달리는 영상부터 절벽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듯한 영상까지 모두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 소라가 만들어낸 겁니다. 소라는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인데 글로 된 요청을 이해할 뿐 아니라 글에 묘사된 것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까지 이해한다고 오픈 AI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2년 구글 딥마인드도 유사한 모델 페나키를 공개했고 런웨이도 젠2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화질과 품질이 모두 조악한 수준입니다. 소라가 생성한 영상에도 아직 오게티가 있기는 하지만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준인데다 동영상 화질도 HD급 이상의 고해상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부적절한 용도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생성한 음란 영상,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지만은 감지하는 기술도 이못지 않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딥페이크 알고리즘과 감지 알고리즘 간의 경쟁은 끝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픈 AI는 소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소라는 폭력, 혐오, 저작권 침해, 성적 콘텐츠 요청은 물론 유명인과 유사한 이미지 생성 요청을 거절할 것. 네, 선생님, 저는 여기에서 좀 놀랐던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요거였습니다. 드론 촬영한 것 같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저는 이게 현실과 구분을 잘 못할 정도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모두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 소라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구분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 보고선 이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구분이 없어지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셨나요? 네. 네. 어느 부분에서 좀 놀라셨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는데요. 네,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기존의 그런 동영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네, 생성형 AI가 굉장히 놀라운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점을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빛반사입니다. 네, 요 정도 이것까지 묘사를 했다는 거는 이 생성형 AI가 이 지구상에 있는 물리 법칙을 학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글라스 안에 이 비친 모습들이고요. 사람을 촬영한 것 같지만 인공지능이 순수 창조한 자세히 동영상 보면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 나온 인물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선글라스에 나온 반사된 모습이 계속 바뀝니다. 이것까지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을 정도다. 그만큼 AI의 발전은 굉장히 무섭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대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현재 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시대에 과연 맞을까? 네,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성형 AI의 개념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생성형 AI란 무엇이냐? 정확한 의미는 이제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생성할 수 있는 일종의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네, 어떠한 것들을 명령을 입력하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에 대응하여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무언가를 생성해주는 일종의 AI 시스템을 통칭하여 생성형 AI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생성형 AI가 현재 지금 AIDT 관련해서 연수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AIDT에도 들어오고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때 우리 교육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선생님 혹시 About AI와 With AI란 말 들어보셨죠? 저희가 교육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About AI였습니다. AI가 막 코로나 시기 때 AI가 관심사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 AI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나 이거에 관련된 연구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AI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교육이 많아졌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AIDT,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이 위드 AI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 AI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AI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현명하게 우리가 또 이 AI와 같이 공존해서 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키워드를 한번 좀 제시를 해봤고요. 이러한 개념이 어디서 먼저 나왔냐? 2020년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과정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AI, 여기에서 분류한 게 About AI라고 해서 AI 교육과 AI 기반 교육으로 구분을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AI 이해 교육, 네, AI 이해 교육, 이제 AI 활용 교육, 그리고 AI를 개발하는 교육, AI를 분석하는 교육, 이렇게 적어줬고요. 옆에 있는 AI 기반 교육은 현재 우리가 교실혁명 선도교사 관련해서 AI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어떤 과목과 분야를 잘하는지, 이 학습 데이터를 AI가 분석 진단해서 이런 학습 방식을 설계해주는 그런 교육을 통칭하여 AI 기반 교육이라고 현재 지금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이제 조금 더 바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 네, 한국창의재단에서 나오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적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 활용교육이 인공지능의 교육을 인공지능 원리교육, 활용교육, 융합교육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원리교육이 기존의 그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기반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인공지능 원리라고 원리 교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인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어떠한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 활용한 교육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은 물론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개념에 AI 기반 교육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 범주로 여기를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인데 이런 원리 교육과 활용 교육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팀 교육에서 이제 이 스팀 안에 이제 인공지능 원리에 대한 교육이 같이 들어간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그런 개념에 대한 원리와 그 다음에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탄생을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때 무엇이 좀 중요해질까요? 네. 제가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시죠? 요즘에 엔비디아 핫하잖아요. 미국주에서. 이 젠슨 황이 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시대 때 과연 우린 무엇을 배울까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젠슨 황이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미국 엔비디아사 CEO 젠슨 황은 인류 문명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amazing times because we're at the beginning of a new industrial revolution. Production of energy through steam, production of electricity, IT and information revolution with PC and internet. And then now artificial intelligenc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 대담 프로그램에 참석한 젠슨 황은 연산 처리 장치가 발전해 컴퓨팅 속도가 빨라지면서 AI 기술 혁명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ccelerated computing. It's the most sustainable way of doing computing going forward. It's the most energy efficient. It is so energy efficient, it's so cost effective, it's so performant that it enabled a new type of application called AI. Otherwise, the mathematics, if you just assume, that computers never get any faster, you might come to the conclusion we need 14 different planets and 3 different galaxies and, four more suns and to fuel all this. But obviously, computer architecture continues to advance. In the last 10 years, 챗 GPT 개발사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7조 달러, 우리 돈 9,300조 원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투자금 유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반도체 공급망을 오픈AI가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ow many GPUs can we buy for $7 trillion? Well, apparently all the GPUs. 오픈AI의 대규모 투자금 유치 소식을 의식했는지 젠슨 황은 오히려 AI 기술 발전에 돈이 예상보다는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member that the performance of the architecture is going to be improving at the same time. So you can't assume just that you will buy more computers. You have to also assume that the computers are going to become faster.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re making it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Whatever performance you need costs a lot less today than it used to. 모두가 AI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는 시대, 자녀에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엔지니어 출신 젠슨 황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I'm going to say something and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of what people feel. You probably recall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15 years,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ould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It is our job to create computing technology such that nobody has to program. And that the programming language is human. 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This is the miracle. This is the mirac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very first time, we have closed the gap. The technology divide has been completely closed. 젠슨 황 자신도 대학으로 돌아가면 다른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I were starting all over again, I would realize one thing, that one of the most complex fields of science is the understanding of biology, human biology. Every single year our chips get better, every single year our infrastructure gets better. However, life sciences is sporadic.
If I were to do it over again right now, I would realize that the technology to turn life engineering, life science to life engineering is upon us. And that digital biology will be a field of engineering, not a field of science. SBS 홍윤재입니다. 네. 이 젠슨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명 깊어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코딩이 안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코딩 저도 기초 소양으로서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주 요지는 이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 나오는 말들이 있죠. 바로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파이썬이나 뭐 그런 C 언어나 뭐 플러터 이런 게 아니라 영어다. 네, 영어다. 자연어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젠슨왕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명령할지가 훨씬 중요하다. 자, 이걸 뭘 의미를 하는 거죠? 바로 AI입니다. 네.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명령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프롬프트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지시하는 말, 프롬프트라 하고요. 이 프롬프트의 어원을 따져보자면 옛날에 연극 하잖아요. 그 연극 그 무대 뒤에 무대 감독이 숨어서 배우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배우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대사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무대 감독이 뒤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에서부터 그 어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에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지시하는 말이라는 의미로 발전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이러한 인공지능에게 효과적으로 지시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기법, 이걸 통칭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저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인 문법만 알면 웬만한 그 인공지능에게 효율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액트 애즈라는 기법인데요. 인공지능한테 역할을 먼저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를 할 때 구체적인 정보나 인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샷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한테 어떠한 예제를 부여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조금 더 잘 알아듣습니다. 네. 그 외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 논, 논문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26가지 기법, 이 논문이 나왔다 하는데, 선생님 제가 요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훌륭하신 프롬프트, 프롬프트 엔지니어이십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이 무슨 장면이죠?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들 지도하는 장면이죠. 네. 그 초, 중, 고 다 통틀어서 이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팅창으로 한번 좀 남겨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생활 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학습 지도라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음, 우선 상대방이 나이를 고려해야겠죠. 발달을 고려를 해서 그 발달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의 입장이 되는 거. 맞아요. 부탁 하나만 하자. 힘든 거 이해한다. 공감하기죠. 어, 아이의 입장이 되는 것. 눈높이에 맞는 언어. 역지사지. 대화하듯이 연령과 수준, 목표에 맞게. 어우,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그 초등학교 3학년 굉장히 어린 친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해야 되지? 이 친구가 그런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애들이 알아먹습니까? 아니죠. 학생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복잡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한 번만 말씀하시나요? 여러 번. 맞습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법이 모두 이 26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건 논문으로 검증됐고요. 여기 있는 레퍼런스는 제가 띵커벨에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 26가지 방법이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생활지도랑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계됐다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본론만 말하기. 네, 본론만 얘기하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상대방이 어린이 청자라고 가정하기. 예시를 들어주고요. 잘 이해하게. 네, 여기 협박하게 보이시죠? 사실 생활지도 할 때 약간의 협박도 좀 들어가야지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방식, 단계별로 얘기해 주는 것, 어떠한 낙인을 찍지 않고 편견을 제거해 주는 것, 모두 뭡니까? 생활지도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선생님,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라고 챗GPT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라 생각하시고 평소에 생활지도 하듯이 네, 학생과 대화하듯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풀릴 겁니다. 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고 논문으로 이런 26가지 사례가 검증이 됐습니다. 라마든 3.5 버전이든 뭐 4든 네,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AI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할루시네이션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많이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AI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넣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먼저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선생님, 그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이 뭔지 아시죠? 챗GPT 3.5 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용자가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고 했는데, 챗GPT 3.5 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었다 하고요. 거짓말을 너무나 능숙하게 하는 겁니다. 네, GPT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확률에 의거해서 다음 단어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답변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PT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이 할루시네이션이 이 세종대왕이 맥북 던짐 사건 제가 최근에 3.5 버전으로 해보니까 이게 수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한 소문이 오픈 AI까지 퍼졌나 봅니다. 이게 수정이 됐는데 제가 다른 할루시네이션을 좀 한번 건드려 봤어요. 네. 제가 사는 지역 삼척에서의 그런 맛집과 관광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삼척 해상 케이블까지는 맞는데 이 나머지 세 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주소도 존재하지 않는 주소고요. 주문지는 삼척이 아니라 강릉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릉에 있는 곳입니다. 강릉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이 주문진 해수욕장인데 삼척에 주문진 해수욕장이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GPT의 용도를 어떠한 그런 요즘에 이제 정보 이런 거를 보완해서 나온 게 정보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GPT나 이런 게 좀 개발이 돼서 다양한 툴들이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이게 이제 검색을 한 거는 3.5 버전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를 이렇게 다닐 때 절대 GPT-4 또는 3.5 버전으로 어떤 정보 검색의 용도로는 쓰지 마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떤 이런 정보보다는 아이디어 도출이나 무언가를 이제 새롭게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는 걸 훨씬 제가 권장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AI 저작권인데요. 이거는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라는 이 그림입니다.
미국에서 요 그림에 대한 생성형 AI 미드저니로 만들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저작권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저작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 협회에서 엄격하게 이 요 그림을 저작권 등록을 불허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새벽에 자라야라는 이런 만화예요. 만화인데 이제 줄거리는 작가가 작성했는데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작성을 했어요. 그렸어요. 이거를 이제 또 저작권 협회나 이런 데 등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새벽에 자라야 같은 경우는 글은 제가 누가 썼다 그랬죠? 글은 제가 작가가 썼다 그랬죠. 이 작가가 쓴 줄거리에 대한 저작권만 부분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 저작권이 완벽하게 이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이 완벽하게 등록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요. 의외로 세계에서 최초로 생성형 AI의 저작권을 허용해준 국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선생님? 네, 어딜까요? 네, 중국입니다. 네,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중국입니다. 네, 2024년 1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네, 시간은 좀 지났지만요. 여기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인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건 바로 뭐냐? 어, 우선 인터넷상에 올라온 그런 이미지를 네, 생성형 AI로 교정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요게 원본이고요. 요게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요걸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법원에서는요, 이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이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거에 대한 벌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네, 저작권 보호를 인정했어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데요. 세계 최초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이런 사례가 중국에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는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두 번째 사례가 최근에 인정이 됐습니다. 어딜까요, 선생님? 인도. 답변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중국. 어, 네. 정답이 나왔네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저작권을 첫 번째로 인정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인데요. 나라 AI 필름에서 나온 AI 수로 부인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네, 요게 이제 작은 영화제에서, 창원 영화제였나요? 거기 영화제에서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좀 이제 이런 AI 이슈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 영상을 한번 저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시오. 천신이 바닷가에 웬일이오. 각자 자기 구역에 있는 법인데 무엇 때문에 그녀를 찾는 거지? 강릉 가는 길, 수로 보이는 절벽에 핀 철쭉꽃에 매료된다. 누군가 저 꽃을 가져다 준다면 크게 보상하리라. 그때 천신은 노인으로 변하여 수로 부인에게 꽃을 따다 준다. 받으시죠. 당신을 위해 핀 꽃입니다. 수로 부인은 천신과 함께 우주를 여행하며 생명의 신비를 체험한다.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건물도, 공기도, 땅도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죠? 미래의 인간들이 쏘아 올린 폐기물들이 우주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신성한 우주가 훼손되는 것에 화가 난 천신은 수로 부인과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이야기가 옛날 수로 부인 이야기에다가 현대 그런 픽션까지 섞여서 진행이 되죠. 네. 여기에서 나온 이런 영상들과 그 이미지들이 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기에서 생성형 AI로 이거 다 산출을 했습니다. 왜 여기 인정이 됐을까요? 네, 바로 저희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역사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요게 이제 AI 저작권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인데요. 2023년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잠시만요. 줌이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네요. 네. 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 증감 등 추가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추가로 작업한 부분만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저작권을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미지나 아니면 여기에 나온 음향이나 이런 거는 생성형 AI가 산출을 하더라도 네, 이 산출물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편집 툴들을 써서 편집과 수정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 거예요. 네, 이 추가 작업한 부분이 인정이 돼서 부분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서요. 요게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이 생성형 AI 네,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법원에서 이걸 저작권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AI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도 그려보고요. 음악도 만들어 볼 것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AI의 생성형 AI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저작권으로 사람이 이제 저작권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체킹을 한번 좀 해봤고요. 어, 이러한 그 편집 저작물로 등록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개별 소재에 해당되는 AI 산출물 자체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AI 산출물에는 등록의 효력 이런 것도 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AI 산출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면 이 작품에 대한 그러한 저작물 일부 저작권은 인정이 되나 여기에 들어간 각각의 그런 산출물에들은 이런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미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저희 2부에서 시화 만들기나 음악 만들기를 한번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자료는 제가 띵커벨에 모두 올려드렸으니까요. 선생님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각 학교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인데 서울교육청의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는요 우선 교사 주도로 돼야 되는데요. 교사의 시연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학생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연령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챗봇 형식으로 교사가 추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에서는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학생이 직접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한 연령이 만약에 중학교 학생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면 초등학생용 가이드를 적용을 하고요.
다만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지도에 학생이 역시 직접 활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조교사로도 활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연령에 맞지 않으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 네. 연령에 맞지 않으면이 아니고 사실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연령에 해당이 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생성형 AI 서비스마다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이제 각 학교에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활용할 플랫폼은요. 리튼 순호인데요. 요거는 사실 시간 관계상 조금 하긴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부분은 간단한 링크나 이런 걸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2부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쉬고 저희 2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부에서는 저희 실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쉬는 시간 활용하셔서 선생님 리튼 아이디 한번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튼 링크는 1분이면 가입을 해요. 그리고 리튼 링크는 저희 띵커벨에 보시면 올려드렸어요. 네. 띵커벨 보드에서 리튼 링크 여기 확인하시고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글 아이디로도 회원가입이 금방 가능하세요. 네. 네, 김준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띵커벨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는 저희가 이제 시화를 간단하게 제작을 해볼 건데요. 시화는 일종의 그냥, 어, 저희가 한번 그 이미지 생성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봤고요. 기존에 혹시 리튼 서비스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워낙 또 이제 많이 퍼진 플랫폼이라, 네,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1번, 없으시면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써보신 분 한 반, 그리고 안 써보신 분 네, 많이 써보셨네요, 선생님. 네, 훌륭하십니다. 대부분 많이 써보셔서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근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를 따라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리튼 서비스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저는 이제 리튼 초기에 나올 때부터 같이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AI 검색 기능과 AI 이미지, 그리고 AI 과제와 업무, 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서비스가 좀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4 옴니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저는 이번 연수를 약간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시화를 그릴 때 또는 시를 쓸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어느 부분이 필요할까요? 혹시 여기 국어 선생님 계세요? 네, 계십니까? 시제, 시와 그림.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네. 우선 선생님 시화를 그릴 때 이미지 문법이 있습니다. 네, 주제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전영 선생님. 주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시화를 그리거나 이미지를 그릴 때요, 이 이미지 문법이 존재합니다. 사실 생성형 AI의 원리 자체가 화가가 수십만 명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수십억 개가 있는데 이 수십억 명의 화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그림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의도하신 그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주제, 배경, 스타일,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임용 공부할 때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걸 청킹이라 그랬죠. 저 요걸 좀 청킹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주, 배, 타, 톱. 주제, 배경, 스타일, 스토리, 주, 배, 타, 톱.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되고요. 주제는 바로 뭐냐? 주제는 이제 프롬프트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다가 우선 서술을 해주시고요.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우주 정글과 같은 장소를 의미하고요. 시간적 배경은 이 그림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스타일인데요. 이 스타일은 어떠한 화풍을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마블 스타일 또는 픽사 스타일의 브랜드를 말씀하셔도 되고, SF 등과 같은 장르를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타일이 되겠고요. 스토리는 인물의 감정선 또는 상황을 같이 기입해 주시면 인공지능이 조금 더 선생님의 의도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한번 기억하고 한번 가시도록 할게요. 이거를 시화에서 한번 좀 바꿔보면요. 주제는 나타내고 싶은 시와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서술을 하시고요.
배경은 시에서의 공간적 배경 및 시간적 배경을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네, 스타일은 어떠한 화풍을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네, 브랜드를 입력하셔도 좋고, 장르를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스토리는 시인이 처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감정선을 이해를 해보는 그런 문구를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면 이 이미지, 선생님이 의도하신 이미지를 조금 더 쉽게 도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시는요, 이제 윤동주 시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까 선생님, 여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저희가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인이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감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야를 도출할 때도 이런 시인의 감정선과 상황을 같이 묘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시야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윤동주 시인에 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동주는 1917년 항일교육의 성지 북간도 명동촌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분홍이자 개신교 장로였고 아버지는 명동학교 교사였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명동학교 설립자 김양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되도록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윤동주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조선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윤동주의 인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송몽규입니다. 송몽규는 윤동주보다 3개월 일찍 출생했으며 윤동주와는 사촌지간입니다. 둘은 5살 때까지 한 집에서 살았으며 명동서학교, 연희전문학교, 일본 유학까지 함께합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송몽규와 윤동주는 옥고까지 같이 겪었고 19일 간격을 두고 순국합니다. 윤동주의 또 다른 친구이자 7, 80년대 민주투사 문익환 목사의 말에 따르면 윤동주는 내성적인 것에 비해 송몽규는 아주 외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몽규가 신춘문예 당선, 연희전문학교 차석 등 항상 앞서 나가 윤동주가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최근 영화 동주를 통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명동서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어린이 잡지를 읽으며 문학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5학년 때는 동시 잡지 새명동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윤동주는 문학뿐만 아니라 축구와 제공틀질도 잘했다고 합니다. 은진중학교 시절 축구부원들의 유니폼 넘버를 윤동주가 집에서 직접 달고 올 정도였습니다. 소극적 성격과 달리 웅변대회에서 1등한 경력도 있습니다. 윤동주가 가장 존경하던 시인은 정지용이었습니다. 1935년 출판된 정지용 시집을 사서 밑줄을 긋고 촘촘히 메모도 하였습니다. 시집에는 동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윤동주도 이것을 읽고 동시를 여러 찍기도 하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문학 지망생으로서 직접 정지용 집에 찾아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용은 윤동주를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훗날 정지용은 윤동주의 대학 동기 강초중의 부탁으로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을 써줍니다. 윤동주는 정지용 말고도 백석을 존경했는데 그의 시집 사슴이 200부 한정판으로 출판되어 구할 수 없자 학교 도서관에서 일일이 필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윤동주는 아버지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문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문학을 배우면 기껏해야 신문기자밖에 더 된다며 의과 진학을 원했습니다. 당시 일제 탄압으로 가세가 많이 기운 상태였고 마찬가지로 문학을 공부했던 아버지는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안정적인 길을 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밥을 굶거나 가출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자간의 대립은 할아버지의 개입으로 윤동주가 이기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문과에 가면 고등고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고시를 보려면 법과에 진학해야 합니다. 어쨌든 윤동주는 송몽규와 함께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합니다. 연전 졸업 후 윤동주와 송몽규는 민족문화 연구를 위해 일본 종합대학 진학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을 가려면 창씨개명은 필수였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고민 끝에 히라노마 도오주, 소무라 무게이로 개명합니다. 시참회록은 윤동주가 창씨 개명하기 5일 전에 쓴 시입니다. 학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해야 하는 고뇌와 그럼에도 지속적인 성찰로 민족의식을 잃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1943년 여름방학이 되자 윤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며칠 전 일본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윤동주, 송몽규가 조선 학생들과 함께 조선 독립, 일본 징병제를 이용한 무력봉기 등을 논의했다는 게 미행을 통해 들킨 것입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2년형을 선고받아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수감 기간 중 윤동주는 바닷물을 생리식염수로 대체하는 실험을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1945년 2월 16일, 향년 만 27세였습니다. 그리고 19일 뒤 송몽규도 같은 사인으로 사망합니다. 윤동주는 1941년 연전 졸업기념으로 슬픈 족속, 별에는 밤 등 19편을 모아 시집을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시집 제목은 세상에 환자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병원으로 지으려다가 서시를 쓴 이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 이양하 교수가 한글시어와 항일적 내용이 윤동주 신변에 위험이 따른다며 반대했고 집안에서도 300원이 부족하여 출판을 포기하게 됩니다. 시집의 필사본은 윤동주, 이양하, 그리고 그의 대학교 후배 정병욱 이렇게 3명에게 있었는데 광복 이후 정병욱에게 준 필사본만이 보존되어 1948년 시집으로 출판됩니다. 기존 19편과 강처중이 보관하고 있던 12편을 더해 총 3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동주의 주요시 소재는 부끄러움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식민지 현실 속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 싸우고 그의 절친 송몽규도 19살 때 독립군에 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적극적인 저항 행동 없이 일본 땅에서 순수하게 시를 쓰고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어가는 대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년대 일제의 침탈이 가장 심하고 문인들이 친일로 전향하던 시기 윤동주의 고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한 용기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새로운 의지를 다잡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지금의 우리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인 윤동주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채널명이 5분 문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댓글에 서시 전문을 적어 놓았으니 혹시 암송시가 하나도 없으신 네, 윤동주의 그런 일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시야를 정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윤동주는 이제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죠. 그래서 이런 주요 키워드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안고 시를 썼던 양심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국어 선생님도 계실 텐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런 시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수업을 확장을 해서 이 리튼이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시를 바꿔 써보기 수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학생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선수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초등에서는 명칭을 하는데요. 이런 비유법에 관련해서 은유, 직유, 의인, 의성법 등 이런 비유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숙지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추후에 이 수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네, 요 시는 제가 리튼을 통해서 처음 도출된 그림입니다. 문제점이 보이시죠, 선생님?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여기 어펜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여기 첫 줄에 뭐라 써놨냐면 아래 시와 그림의 20대 부끄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있는 20대 동양인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네,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을 그려줬죠. 선생님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아까 주베 타토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네, 뭐 스타일도 있고요. 시간적 배경 맞습니다. 너무 현대적인 걸로 나타내 줬잖아요.
네, 시간적 배경이 빠졌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토리가 빠졌습니다. 인물의 감정선에 대한 제가 서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랄까요? 조금 더 아까 인공지능이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강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반복해서 프롬프트를 넣었고요. 고뇌와 부끄러움에 찬 모습을 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로 좀 더 쉽게 간결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도출해 줬습니다. 조금 더 감정선이 풍부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뭔가 고뇌와 부끄러움이 찬 얼굴이 드러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제가 또 다른 프롬프트를 넣어봤는데요. 자, 여기에다가는 윤동주 시인은 일제에 저항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시인이었다라는 스토리를 조금 더 풍족하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참회록이란 시를 지었지라는 넣어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이 그림에 인물이 아까 제가 여기에선 서술을 해놨지만 동양인 청년이라고 서술을 해놨지만 그 부분이 빠져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의도는 맞지만 여기에 뭐가 드러났죠? 여성이 드러났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어,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베 타투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하게끔 되면 양질의 그림이 도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번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1940년대라는 시대적, 시간적 배경이 들어갔고요. 20대 동양인 청년 시인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이러한 모습을 그려달라고 제가 넣었더니 조금 더 풍족하게 정보를 줬죠. 이런 정보를 줬더니 이런 모습을 도출해 줬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약간 포마드식이고 약간 1940년도의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 여러 번 물론 거쳐야 돼요. 전문가들도 한 번에 도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러 번 이런 작업을 거치셔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나오면 저희 이제 띵커벨에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 네, 시화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넣고 배경은 시대적 배경 넣고요. 뭐 스타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이 스타일에 맞게끔 인공지능이 그려주겠죠. 그리고 스토리, 윤동주 시인에 대한 그런 감정선이라든지 윤동주 시인이 처한 그런 상황 같은 경우를 이런 스토리에 녹여내 주셔서 지시를 하신다면 조금 더 양질의 AI 산출물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 저희 여기 띵커벨에 어딨죠? 네. 띵커벨에 시화를 한번 여기에다가 공유를 한번 좀 해볼게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파일 업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파일 선택,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등재가 됩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저 아까 이런 그림도 도출을 해봤는데요. 이 그림 한번 저희가 어떻게 나오게 하는지 한번 이거 어떻게 다운받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림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다운로드 표시가 있는데요. 이 다운로드 표시를 누르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그림이 뜹니다. 크롬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이걸 클릭하시면 네, 이미지가 이렇게 바깥쪽에 저장이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선생님 성함을 적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 크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띵커벨로 돌아가셔서 여기 파일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업로드 버튼 누르시고 파일 선택 그리고 아까
받은 그림이 어디죠? 여기 있네요. 네, 요거 더블 클릭, 저장. 왜 에러가 뜨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로그인을 안 해서 그렇나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올리고, 아무거나 해볼게요. 네, 이런 그림이 여기에서 생성이 되는데, 여기다 선생님 성함 적어주시고요. 제목을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시야가 공유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 제가 10여 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 리튼에서 채팅 홈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미지를 누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베타토의 형식에 맞춰서 한번 그림을 지금부터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한번 그림 한번 생성해 보시겠어요? 여기다가 뭐 아무 그림이나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시화를 그려주는 화가야. 1940년대 동양인 남성을 그려줘. 아래 시를 참고하여 시화를 그려주면 됐어. 그리고 여기에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제가 여기 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그대로 한번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양성을 로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꽤 잘 나왔죠? 네, 여기다가 스타일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 느낌으로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일러스트 느낌의 나는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거를 한번 저희 다운 받아 보셔서 여기 띵커벨에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저희도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리튼에서 그림책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시드 번호를 추출을 해서 똑같은 그림체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리튼 서비스로는 현재 좀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고, 만약 그림책을 만드시려면 플레이그라운드 AI나 아니면, 저기, 그 스테빌리티 AI가 기반이 된 그런 툴들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챗GPT에서도 사실은 이제 시드 번호를 추출해서 동일한 그림체로 만들 수는 있는데요. 사실 GPT에서도 시드 번호를 추출하고 그 시드대로 만들어 주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얘가 이제 몇 번 그렇게 생성해 주다가 앞부분을 홀딱 까먹는다든지 그런 오류가 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빌리티 AI 기반이나 미드저니 또는 플레이그라운드 AI 등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서실을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실을 복사해서 좀 이렇게 하고 네, 일러스트 느낌이라는 걸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를 또 한번 눌러보고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얼굴이 많이 나이가 드신 분. 네, 여기 보니까 네, 20대라는 말을 안 넣었네요. 네,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도출이 돼서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 감정선을 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여기에 혹시 프롬프트 작성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프롬프트를 좀 공유를 해드릴까요? 저도 막 저도 여러 번 이제 고치기는 하나. 네, 네, 괜찮으신가요? 아, 네네. 띵커벨 링크.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선생님 멋있습니다. 어, 와, 수모카 느낌이네요. 정말 느낌 있게 잘 그리셨습니다. 고뇌에 찬 모습이고요. 음, 아, 네, 약간 옷차림이나 아니면 느낌이 1940년대 같긴 합니다. 김지현 선생님. 음, 네, 훌륭하십니다. 그 시를 같이 한번 예제로 제시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훌륭한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네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네. 저희, 한번 볼까요? 음, 네. 서시. 정말 느낌 있는 그런 일러스트인데요. 어, 이거 정말 느낌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화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뭔가 봄에 찬 시인 느낌이 있네요. 어, 네.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어, 이 그림도 굉장히 양질의 그림, 멋있는 그림인데요. 선생님들 다 작가님들이세요. 어, 멋있네요. 네. 네, 그래서 기본 저희 그 이미지, 네,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김동현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약간 유화 느낌인데, 이거는. 어, 좋습니다. 어, 현대적인 느낌도 좀 있네요. 되게 잘 어울려요, 이 배경이랑. 오호. 어, 선생님, 이게 약간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화풍을 사용하셨나요? 이진상 선생님? 고흐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훌륭하게 접목하셨네요. 네, 저도 고흐 화풍 좋아합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네, 요거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저희가 여기 이제 리튼에 많이 써보셔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요 시 수업을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리튼에 이제 AI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검색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시인과 시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등장한 서비스인데 저도 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리튼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이제 학부모 동의만 있으면 초등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타 플랫폼보다 나이에 맞는 이 리튼 플랫폼을 현재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어, 이 이미지는 이렇게 시야 제작하는 데 좀 활용을 하면 좋고, 이제 추가적으로 시를 고쳐 쓰기 활동을 AI 과제와 업무, 여기 보이시죠? 세 번째 탭에 AI 과제와 업무가 있는데, 이게 GPT 기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 버전을 활성화시키면 이미지도 첨부해서, 이 GPT-4 옴니가 이 그래프나 이런 것까지도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첨부 기능까지 활용하면서 얘와 같이 아이디어 탐색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시화를 오히려 역으로 제시를 하고, 이 시화와 어울리는, 이 그림과 어울리는 시를 한번 도출해줘 라고 역으로 이런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사진을 올려놓고요. 너는 현대 시를 전문적으로 쓰는 현대 시인이야. 위 그림과 어울리는 현대시 한 편을 써줘. 자, 이렇게 하면요. 네, 이렇게 시를 써줍니다. 얘가 역으로. 그래서 시야를 먼저 그리고 시를 나중에 도출하는 수업도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시를 고쳐 쓰기 활동까지 한번 해봤고, 요거 관련돼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꽤 학생들이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초등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 6학년 정도 되면 무난하게 다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음악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이거 수노 AI라고 들어보셨죠? 선생님 AI 융합교육 연구회 회원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수노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써보신 분은 1번, 아직 안 써봤다 2번 한번 올려주세요. 아, 역시 많으십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번 써보셨네요. 그쵸? 네. 그리고 아직 안 써보셨던 분들도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이 굉장히 UI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쉽기 때문에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수노를 어떤 용도로 썼냐면, 제가 이제 발명교육센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신해학교뿐만 아니라 벽시학교도 순회 다니면서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의 교과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노를 한번 저희 먼저 접속을 한번 좀 해보시겠어요? 여기 싱커벨을 보시면 맨 왼쪽에 수노 AI라고 여기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구글 아이디인데요. 자, 여기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노컴 딱 누르면 네, 수노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 Sign up and Login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거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니면 검색창에다가 수노 AI라고 치면은 금방 요 화면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혹시 다 들어오셨죠? 네. 네, 사인업 앤 로그인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구글 아이디 표시 보이시죠? 구글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롬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금방 들어왔어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크리에이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예시로 보여줬던 그런 다양한 교과들이 나와 있는데 교과를 좀 현대적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웅장한 예쁜 산우리의 전기 줄기찬 각곡천 우리의 기상 이 땅에서 자라나는 아들 딸들아 이 고장을 사랑하자 우리 오적여 웅장한 예쁜 산우리의 전기 네,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벌써 뽕짝이 좀 들어가죠, 선생님? 네. 웅장한 예쁜 산우리의 전기 줄기찬 가고 저 우리의 기사 이 땅에서 자라나는 아들 딸들아 이 고장을 사랑하자 우리 오적여 네, 뽕짝 스타일입니다. 뽕짝 스타일. 웅장한 예쁜 산우리의 전기 다른 스타일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찬란한 아침에 발연기 넘치는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꽃다운 유유문 향해 빛나 백사청송 그 속에 솟아있도다 푸른 물결 저 너무 흰 구름 흘러
평화의 이상향 우리 된 광교.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교과를 바꾼다는 게 애들이 좀 굉장히 학생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보드형 도구로 띵커벨을 많이 쓰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약간 순회 학교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같은 느낌으로 네, 이렇게 다 만들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공개 수업이나 이럴 때 좀 이 교과를 바꿔서 이렇게 좀 쓰라고 그 관리자들이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 제안을 해드리면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이런 쪽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도장 깨기입니다. 도장 깨기. 네, 맞습니다. 멜로디 라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노 AI를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수노 AI를 처음부터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좀 효과적인 방법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치 기능이 있는데요. 서치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어, 곡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제가 이거를 AK45, AK47이었나? 하여튼 뭐 이런 곡들이 있는데요. 약간 힙합 스타일의 곡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곡들을 검색하면 비슷한 유형의 곡들이 나오고 이걸 창의적으로 바꾼 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곡들도 나오고요. 아니면 홈 화면에 가보면요. 여기 홈으로 가시면 인기가 많은 곡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 곡들을 저는 한 번씩 들어보게 해요. 학생들 보고.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유형들의 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약간 펑키한 노래가 있다. 이런 그루브 스타일의 곡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있는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면요. Reuse Prompt라고 나옵니다.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뭐 스타일 오브 뮤직 관련해서 이렇게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요거는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고 여기 가사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가사만 바꾸는 거예요. 이 가사만 여기 나와 있는 뭐 맹방초등학교의 교과를 넣자면 가사만 여기에 바꿔서 제목만 바꿉니다. 여기 아래에 맹방초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프롬프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새로운 여기 원하는 가사를 넣고 저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게 잘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수노에서. 그래서 이런 영어의 그런 영어식의 프롬프트를 굉장히 좀 권장을 드리고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나? 네,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에 보면 Generate Lyric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가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주면 가사가 바뀌어요. 요걸 바탕으로 좀 바뀌겠죠? 네, 그래서 뭐 벌스 부분이나 이런 게
네, 생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크리에이트를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사들, 벌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얘가 만들어줘서 새로운 노래가 또 탄생을 하게 되겠죠. 네,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요거는 가사 외에 가사를 빼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건 건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요.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나아가서 중고등학생들도 사실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약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 수노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다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커스텀 모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 커스텀 모드를 해제하시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단점이 가사를 입력하면 얘가 가사를 인지를 잘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요거보다 이 커스텀 모드를 사용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유스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셔서 곡을 만들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한 10분 정도만 저희 체험을 해보고 나중엔 이제 댁에서 한번 네, 요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참, 그리고 공유하기 버튼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카피 송 링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유하기 링크를 저희가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클릭하시고 뭐 패들렛이나 아니면 이런 보드형 도구에 들어가셔서 이 링크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딱 올리면 안 됐나요? 다시. 네, 링크가 이렇게 올라와지게 되는데 이 링크를 클릭만 하셔도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들렛이나 아니면 보드형 도구에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한 곡을 한두 개 정도만 만들어 보시고 여기다 한번 공유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저희 연수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공유만 한번 해보고 얼른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띵커벨은 선생님 무료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무료 버전은 그 보드를 생성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초등이시면 초등이나 아니면 뭐 중등도 상관없는데 아이스크림 연수원이 있어요. 연수원을 같이 묶어서 이제 결제를 하시면 띵커벨이나 아니면 이런 보드형 도구를 무료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손으로 하나 저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밤양갱 듣는 걸 좋아해서 밤양갱 오랫동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치해서 밤양갱을 한번 쳐볼게요. 네. 완전한 원곡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밤양갱을 바꾼 그런 노래들은 나와요. 그날은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 네. 아, 그리고 여기 크레딧이 선생님 하루에 이제 50개씩 찾는데 이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 무료 버전은 아니니까요. 선생님 그 각 교육청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단체로 발급받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번갈아 가셔서 사용하시면 결국엔 무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팁이 또 있습니다.
자, 저도 이걸 하나 만들어 보고,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좀 한번 해보고, 이게 아마 다 차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지우고, 자, 스타일 오브 뮤직에 케이팝만 띡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바꾸셔서, 조금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개를 더 입력하시면 조금 더 곡이 풍성해질 겁니다. 저는 케이팝인데 약간 락 형식으로 네,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냥에. 발라드인데요. 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약간 발라드 락인가요? 발라드 같은데 가끔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다.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발라드 락 아닌 것 같은데. 발라드 같은데요? 락 버전만 넣어볼게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발라드네요. 네, 못 알아듣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락을 앞쪽에 배치를 하고 한번 넣어볼게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어쿠스틱인데,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냥 아예 락만 넣어주면 뭐, 어그레시브하게, 네, 락 넣고요. 여기 누르면 이게 팔로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드락, 네, 이런 용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선생님.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고 있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는 나는 날 좀 마무리했었지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성공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해서 네, 팅커벨에 올려놓으면 공유가 되겠죠. 네, 선생님, 다른 분, 시로 이제 지으셨네요, 선생님. 동영쌤, 대추 하날, 네, 락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어, 어, 와, 이 노래가 이렇게 변화,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인공지능의 창의성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늦었네요, 선생님. 우리
서시를 바탕으로 노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던 굉장히 멜랑콜리하고, 네, 우리 감정이 잘 살린, 네,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이제 시와 그리기랑 순으로 음악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선생님, 혹시 요 연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금 좀 늦은 시간이라 거의 2시간 꽉 채워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명강사의 조건에는 좀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빨리 끝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전 선생님 혹시 질문 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혹시 그러면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저는 연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런 늦은 시간에도 선생님 같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 이메일 주소랑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이제 마이크는 이제 김동영 선생님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2시간씩이나 이거를 한 3차 시 정도로 나눠서 해주셔도 참 무방하실 텐데,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런 내용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신 우리 오창석 선생님께 너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창에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고 또 유익한 강의였는지 새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선생님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AI 융합 연구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강원 지역에 또 이렇게 연구회 또 회장님이시고 또 이렇게 책의 대표 저자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발명센터나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정말 귀한 오창석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우리 연구회를 위해서 2시간이나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쪽 삼척초등학교 발명교육센터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오창석 선생님의 생성형 AI 활용 시화 및 음악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평안한 밤 되시고 잠시 이렇게 방을 나갔다가 제가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회의가 지금 앞으로 2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네. 행복한 밤 되시고 오창석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면 이 연락처에서 이렇게 연락처 저장해서 커피 쿠폰 보내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그럼 이상으로 괜찮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